예,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례 없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북한에 대해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 특파원의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마 제가 듣기에 예전에 그 화염이나 분노 발언 이후에 가장 큰 초강경의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어떻게 보셨어요?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언 수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지난번에 매티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절멸의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이어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군이나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표현이거는 의미였는데 이번에는 완전 파괴라는 것은 북한 전역을 다 파괴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 자체가 재래식 무기지 아니면 핵무기를 쓰겠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협박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까?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게 없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까? 현재는 유엔 제재 2375를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또 하나는 또 분명히 다시 도발할 거란 말입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원유를 완전히 금수시킨다든가 북한 노동자를 지금은 신규 노동자만 파견 못하게 했는데 노동자 전체를 철수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무역을 완전히 중지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다면은 북한은 해상봉쇄를 하겠다든가 이런 게 카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카드까지를 이렇게 제재 견해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말폭탄을 써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그 총회 연설장에서 박수는 많이 맞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 정상들에게 그 연설을 할 때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자리를 미리 뜨지 않았습니까? 자,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보이콧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했겠죠? 듣고 싶지 않았겠죠? 되게 미국의 대통령 일반 토의 연설문은 사전에 좀 배포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얘기를 알아서 뭔 얘기를 할지가 벌써 보도도 나오고 좀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대사가 사전에 나오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연설하는 도중에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문책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중에 대사로서 참을 수 있는 말들은 북한의 완전 파괴, 이건 대사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자신을 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었죠. 김정남을 죽였고, 그다음에 오토 원비어를 죽게 만들었고, 북한 주민들을 몇백만을 굶어 죽였고, 고문과 처형을 자행한다. 라고 해서 이제 김정은 자신을 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 대사 입장에서 자기 수령님을 욕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마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대사 입장에서는 자리를 박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 연설 도중에는 못 나가나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더 강한 어필이 아닐까요? 글쎄요. 내용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콧한 것이고 만약 내용 몰랐으면 도중에 나왔을 겁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제 좀 뉴욕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을 통해서 이제 유엔 연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맞받아쳐서 발폭탄은 또 날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얘기는 할 겁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응당한 자의적 조치라는 소리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뭐라 그래도 자기들은 핵포기 절대 안 한다. 대화가 개시돼도 우리한테서 핵포기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리용호 외무상도 트럼프 대통령 인신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종강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호종강이고 미칭왕이다. 왜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가 대화지 미국과 이렇게 핵전쟁 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전 세계가 자기들한테 유엔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데 그거는 폭거다. 그거는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은 핵실험을 1000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제 기껏 6번 했는데 우리 가지고 제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혹시 한국 정부에 대한 얘기는 어떤 비난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한국 정부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크게 생각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라 보기 때문에 언급을 한들 한두 마디가 있을 몰라도 주로 미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들은 미국 따라다니다가 같이 죽을 줄 아니까 빨리 그 미국하고 동맹을 파기하고 니들 살 길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굉장히 비중이 낮을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목되는 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입니다. 내일 밤으로 일단 시간이 잡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내용과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베를린 구상을 말씀하신 수준에서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하실 겁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얘기할 거예요.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엔 전 회원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시고 아마도 유엔 총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자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결국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전쟁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유엔 총회 그 캐치프레이즈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과 그냥 말아 들어갑니다. 기본 주제가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지속 가능한 지구상에서 평화와 인간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게 이제 이번에 주제인데 예. 이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그 가치하고 딱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현지 시간이죠.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이 갖고 있는 혹은 없더라도 미국 본토에 준하는 어떤 위협을 받을 때 지원해주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전략 자산들을 같이 또 보강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겼더라고요. 물론 국방 예산도 증액이 되는 부분도 담겼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니트맨 3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미니트맨 3 쏴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 핵은 우리를 때리는데 6, 7분밖에 안 걸리고 미니트맨이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미국이 쏴줄 거냐 하는 게 의심이고 또 하나는 지금 괌에 이제 핵탄두가 한 48로 와 있는데 이거를 B1B는 2시간에 모지만 B1B는 러시아와 협정에 의해서 핵탄두를 안 싣습니다. 사람들이 못 싣는다 그러는데 안 싣는 겁니다. 러시아 합의 때문에. 그럼 B50에 싣고 와야 되는데 그럼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4시간 후에 오면 뭐 하냐? 이런 게 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고민인데 그렇다면 확장된 억제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핵탄두가 더 한국이나 일본에 더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수권 법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핵잠수함에 토마호크가 있는데 토마호크에 핵탄두를 실어라. 그래서 그 핵잠수함을 북한의 영해 가까이 접근시켜라. 그다음에 항모도 접근시켜라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전투기도 듀얼 케이퍼블 그 에어크래프트를 많이 보유하고 작전에 운용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의 비행기가 움직일 때마다 북한은 그게 핵탄두를 실었다 생각을 해서 사전에 겁을 먹고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확장된 억제력이 괌과 캘리포니아에서 동해바다 앞까지도 이렇게 전진 배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걸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받아서 이제 공고가 되고 요청된 아닌데 강제성은 없다고 들었어요. 저걸 뭐 어떤 항을 받아들일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상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요번에 행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부분도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아마 충분히 토마호크에다 핵탄두 실을 수 있는 예산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데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서로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청와대가 이제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는 여야나 뭐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어떤 청사진을 마련해 보겠다까지 답을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에는 일단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밑에서 혹시 한미 양국이 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죠?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에 가시는데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기자들을 많이 대동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번에 한미 간의 핵잠수함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 자체가 유력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안해 땡쿨 쪽에서 연계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분명히 한미 간에 뭐가 있는데 예. 현재 정부에서 현재 불을 끄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 일관된 정책인데 예, 예. 만약에 정말로 한미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게 탈원전하고도 조금 문제가 되고 예. 또 그다음에 또 인접국에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아마도 물 밑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이거는 예. 공개적으로 하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한미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예.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고 은밀히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이번에 아주 우수한 기자들이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기자들이 괜히 예. 엉뚱 보도 안 예. 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차 핵실험 저기 길쭉은 풍계리에서 있었죠. 근데 길쭉은 주민들을 북한 당국이 평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출입을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지금 예. 탈북자들이나 이제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예, 예. 길쭉군민들이 평양 시내에 들어오면 김정은 신변위해가 된다 그래서 호위사령부에서 막는다 이런 선물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왜냐하면 예. 길쭉 군민들 중에서 몇 명이 김정은을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변안전보다는 예. 현재 길쭉에 벌써 1차 핵실험 이후에 점점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들이 돌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록 공기 중에는 많이 퍼지지 않았지만 지하수를 타고 내려가서 길쭉 국민들이 먹는 시민들이 먹는 예. 그 식수를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는 그 귀신병이라는 병들이 귀신병.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평양으로 이게 들어오면은 예. 아무래도 체제 유지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소문을 차단하고 예. 하기 위한 것이지 뭐 김정은 신변안전보다는 그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소식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 소식통이 또 북한 전역에서 전시 대비 비상 소집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북한도 그만큼 좀 지금 상황을 여유롭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다면요. 그렇죠.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자기들이 미사일 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적 김정은에게 직접 그랬죠. 미국에서 군사적 선택이니 뭐니 그런 잡소리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군사적 선택이라는 데에서 김정은이 신경을 쓸 정도로 북한의 현재 군부라든가 평양 시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94년도에 미국의 117기 조종사가 평양 시내를 자기네 일개 편대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그 당시에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자서전에 이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F-117이 평양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그걸 나중에 알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심심하면 북한이 어떤 국정이 사고만 치면은 평양 시내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미군기가 돌아간 게 아니냐. 미군기 곧 공습이 시작된다 해서 예. 평양 시민들이 아주 굉장히 겁에 떨고 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북한에 들어가니까 평양 시민도 마음 편치 않죠. 그래서 아마도 북한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등하 관제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전시 대비 운동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